오늘은 여러분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암 치료의 혁신, 면역 항암제가 온다라는 책이에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암은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첫째는 잘라내는 거죠. 수술. 둘째는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쓰는 거예요.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방사선을 쬐는 거죠. 방사선 요법. 그 세 가지 요법의 특징은 다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암의 네 번째 치료 방법이 새로 개발됐습니다. 면역 항암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를 자극해서 면역계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법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했던 암들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완치가 되는 경우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암 치료에 혁신을 일으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치료가 개발되기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에요. 이 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9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쯤 되잖아요. 록펠러란 사람한테서 시작됩니다. 록펠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석유 재벌이죠.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 아들도 이름이 존 록펠러예요. 그 존 록펠러 주니어죠. 존 록펠러 주니어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베시 대실이라고 아주 예쁘고 참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베시 대실 양이 1890년도 여름에 미국을 횡단하는 기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돌아왔는데 그 기차에서 좌석을 뒤로 제끼려고 레버를 당기다가 손가락이 거기 끼는 사고가 나요.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손가락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점점 붓고 안 가라앉는 거예요. 록펠러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아니, 우리 베시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제일 좋은 의사한테 소개시켜줘. 이래가지고 당시에 뉴욕 병원이라는 병원에 있던 윌리엄 콜리라는 28살 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외과 의사에게 베시 양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분이 이제 보니까 환자가 뭐 다쳤다 그러고 좀 붓고 그래서 별거 아니다, 그냥 골막염일 거다라는 진단을 내려요. 그런데 병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해서 거기 쌓인 덩어리를 긁어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봤더니 암인 거예요. 골육종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라야죠.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잘랐습니다. 다른 데 또 생겼어요. 또 잘랐어요. 또 잘랐어요. 또 잘랐어요. 그래도 암을 낫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발병한 지 2달 만에 베시 대실 양은 온몸에 종양덩어리가 막 돋아난 채로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까지 윌리엄 콜리는 환자를 정말 헌신적으로 보살폈어요. 환자가 숨을 거두던 그 임종의 순간에도 침상을 지키면서 숨이 넘어가는 환자를 보고 비통한 마음을 막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를 믿고 처음부터 자기한테 치료받았던 환자가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지금까지 뉴욕 병원을 찾았던 모든 환자들의 기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또 당시에는 과학이 막 발전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도 옛날의 환자들의 기록을 뒤져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두꺼운 기록을 매일같이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그 기록을 뒤져요. 그러다 정말 놀라운 환자를 하나 발견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레드 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레드 스타인은 뺨에 커다란 육종이 생겨서 그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윌리엄 콜리의 스승인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아요. 당연히 안 되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수술을 5번을 받아요. 그런데 안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수술을 자주 한 데다 이 종양이 너무 빨리 커지니까 상처를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가 열린 채로 그냥 지냈어요. 1890년대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수술을 받고 나서 죽는 첫 번째 사망 원인이 뭐냐면 단독이라는 감염증이었어요. 단독은 연쇄상구균이라는 균이 일으키는 감염이에요. 원래 피부 감염으로 시작해요. 단독이라고 할 때 그 단자가 붉을 단자입니다. 온몸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빨갛게 독이 올라서 죽는다고 해서 단독이에요.
이 병은 지금은 그리 중요한 병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생제를 먹으면 깨끗하게 낫거든요. 프레드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열린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그 상처에 연쇄상구균 감염이 돼서 결국 단독이 생겨요. 그때 당시에 단독은 걸리면 죽는 병이었어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끙끙 앓고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열이 뭐 엄청나게 오르고 온몸이 시퍼렇게 변하고 땀을 비오듯 흘리고, 그래서 이제 열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의사들은 다 정말 안 됐다, 이제 또 한 사람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정신이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프레드 스타인의 뺨에 있던 종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열린 상처에서 고름같이 조직이 녹은 액체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뒤에 종양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열이 다 떨어진 상태로 퇴원을 해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기록을 본 윌리엄 콜리가 너무 놀랐죠. 윌리엄 콜리도 보통 집념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7년을 차트를 뒤져가지고 발견한 그 사람을 찾으러 길을 나서요. 병원 기록에는 그 사람 주소도 없고 그저 그냥 이름만 하나 달랑 있고, 또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이민자다. 맨해튼에 사는 이민자다. 그때 당시에 맨해튼은 14번가를 중심으로 어퍼 맨해튼, 로어 맨해튼으로 나눠져 있어요. 로어 맨해튼에는 주로 미국으로 이민 온 유럽 이민자들이 모여 살았어요. 말이 좋아서 이민자지 당시의 이민자는 그냥 빈민이에요. 그 비참한 빈민가에 옷을 말쑥하게 입고 하버드 출신의 병원 외과 의사 선생님이 매일 찾아가요. 그래서 모든 집의 문을 두드리고 이런 사람을 혹시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살던 이민자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이니까 영어도 안 통해요. 그러다 놀랍게도 2년 만에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딱 여니까 뺨에 이렇게 큰 상처가 있고 키가 크고 깡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프레드 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손을 잡고 다시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다시 진찰을 해요. 프레드 스타인의 몸에 암의 흔적은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콜리 박사가 생각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암이 났었을까?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암 환자하고 다른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치명적인 감염에 걸렸다는 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아, 단독균으로 암 환자를 감염시켜보면 혹시 암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미친 생각이죠. 왜냐하면 단독은 죽는 병이니까요. 암도 죽는 병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암 환자를 찾아 나서요. 그래서 졸라 씨라고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졸라 씨는 목 뒤에 육종이 생겨서 수술을 몇 번을 했는데 낫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혹이 밖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안으로도 자라서 코도 막고 목구멍도 막아요.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숨쉬기도 힘들고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당신 한번 단독에 감염되어 보지 않겠느냐. 졸라 씨는 생각을 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콜리가 단독균을 단독 환자의 뭐 침구나 뭐 이런 데서 해서 균을 배양해 가지고 그 배양한 균을 졸라 씨의 종양에다가 직접 주사기로 찔러 넣어요. 한 달 동안 계속했더니 종양이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콜리가 센 균을 찾아다닙니다. 뉴욕에서 다른 병원에 막 수소문해가지고 센 균을 찾아 나서서 계속 하는데 일단 열이 팍 오르고 좀 이렇게 몸에 붉은 발진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침 콜리의 동료 의사 하나가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의사한테 부탁을 해요. 독일에 가거든 코흐 박사 연구실에 가서 코흐 박사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제일 센 균을 좀 얻어다 달라. 로베르트 코흐죠.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분은 결핵균을 발견한 공로로 1905년쯤에 노벨 의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흐 박사는 온갖 균을 다 갖고 있는 걸로 유명했어요. 콜리 박사의 친구가 코흐를 찾아가서 정말 강력한 균을 얻어옵니다. 그 강력한 균을 졸라 씨의 목에다가 주사를 했어요. 2시간쯤 지나니까 엄청난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환자가 헛소리를 하고 땀을 비오듯 흘려요. 이 목에 찔러 넣은 자리부터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기 시작하더니 기록에 따르면 종이에 불을 붙인 것처럼 점점 퍼져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열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종양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사를 찔러 넣은 자리에서 고름처럼 생긴 액체가 콸콸콸콸 흘러나오면서 종양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없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뒤에 사람들은 그게 우리 몸의 면역계가 단독균으로 인해서 자극받아서 암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 동안 수많은 의학자들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면역계가 암과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개발된 겁니다. 그 공로로 작년에 2018년에 두 분이 노벨 의학상을 탔어요. 이제 앞으로 면역 항암 치료가 암 치료의 또 하나의 네 번째 치료법으로서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던져줄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책 속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암에 관심이 있는 분들, 면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 주변에 암 환자가 있는 분들 다 이 책을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